쿠키TV. 일본의 40대가 급격하게 BTS에게 빠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야후 재판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5페이지나 되는 이 긴 기사에는 자신을 비롯한 아라포가 왜 방탄소년단에게 빠지게 되는 이유를 적었는데요. 참고로 아라포는 일본의 신조어로 어라운드 40의 약자 40대 전후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기사의 댓글이 270개나 달리면서 많은 공감대를 보였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막 40대 돌입하는 신참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기자는 원래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인식한 건 1년 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 외출 자체를 할 때였다고 하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40대에 들어서자 몸이 무거워서 이대로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헬스를 끊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1개월 반 정도 노력하니까 4kg 정도 빠졌다. 이렇게 순조롭게 보내던 일상에 갑작스레 바이러스가 출몰. 원래 밖에 나가는 스타일인데 예정에 없던 자숙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될지 몰라 초조해서 스트레스밖에 없었다. 유튜브에서 누군가에 의지해서 운동을 해볼 생각에 트레이너 영상을 따라하다가 이상한 욕심이 생겨 댄스를 해본 적도 없는 주제의 자니즈, LDH, K-팝, 댄스에 자신 있는 아티스트 퍼포먼스 위주의 영상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2, 3일을 반복하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돌아와 보니 라이브 같은 영상이 자동 재생되어 있고 서브 스테이지에서 메인 스테이지를 잇는 코끼를 이동하는 남자아이들이 있었다. 천천히 걸으며 노래하다가 선두에 있는 사람이 달리니까 그 뒤 사람들도 뛰기 시작하고 그 순간 그 화면에 꽂혀버렸다. 그것은 달리는 영상뿐 아니라 음악에 딱 맞을 정도로 경쾌한 스텝을 밟으며 소리가 흐트러짐 없이 노래를 부르면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메라 워크도 완벽하게. 헉, 이 사람들 뭐야? 그리고 영상을 다시 봤다. 춤 경험이 없는 내가 말해도 설득력은 없지만 분명 아마추어 눈으로 봐도 그 리듬감, 고개 흔들림도 없고 카메라 워크에 맞춘 움직임 등 보통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BTS라고 영상 제목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BTS구나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너무 자유로웠다. 후에 그들의 특색이라고 알았지만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고 목소리의 높낮이가 다르고 랩도 있고 코러스도 있어서 곡이나 흥으로 빠져들었다. 서로는 길었지만 인생은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갑작스런 만남이 온다고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과의 기적적인 운명적인 만남으로 새삼 느껴졌다. 곧바로 애플 뮤직에 곡을 검색해 모든 곡을 다운로드했다. 예상외로 곡이 많았고 그들은 2013년 6월에 한국 데뷔했다. 나처럼 꽃길에서 눈이 멈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래와 춤에 매료된 사람, 예능 프로에 빠진 사람, 비주얼에 흥미를 가진 사람 등 빠진 계기는 다양하다. 아미가 된 지 1년. 모르는 게 많지만 가장 큰 목표는 라이브로 퍼포먼스를 생생히 보는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컨텐츠를 풀로 활용해서 예습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생각이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들에게서 배운 것 같은 한 해였지만 상남자 안무는 지난 한 해 동안 마스터했다. 춤을 출 수 있는 날을 떠나 차곡차곡 쌓아온 나의 노력도 보답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기사를 본 일본 반응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들의 포트나이트에서 보낸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보고 푹 빠졌는데 왜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후회스러울 정도입니다. 역시 아라포지만 그들에게 빠져서 노래 듣고 영상 보기로 제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네요. 한 번이라도 라이브로 보고 싶어. 포트나이트 말고는 똑같네요. 다이너마이트는 뮤비로 봤을 때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유튜브에 매달리다가 이름과 얼굴을 알고 나서 꾸기와 태태를 좋아하게 됐고 아이돌과 DNA로 확장했어요. 아들도 무사히 대학에 합격해서 최근 몇 년간 무엇에도 빠지는 곳이 없었는데 7년을 추적해서 DVD, CD, BT12를 수집하며 낭비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들 예능을 볼 때마다 위로받고 매일 즐거워요. 코로나 중에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뮤직뱅크를 녹화했어요. 여자 아이돌들 보고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꺼볼까 하는 와중에 방탄이 나왔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이후 CD, DVD, 책을 사러 돌아다녔죠. 이전에는 방탄을 공격하면 나도 싫어 이랬는데 지금은 그 반대예요.
모든 게 대단해. 사랑받지 않을 수 없어요. 51세의 큰 충격이에요. 행복 가득한 늪에 빠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용에 격하게 동의해요. 저도 작년 우연히 빌보드 1위 기사에서 유튜브 보다가 푹 빠졌어요. 지금은 하루에 몇 시간 듣고 보고 있어요. 최근 BTS 늪에 빠진 사람이에요. 직장의 20대 젊은 사원에서 40대 어머니 직원까지 모두 BTS를 좋아한. 특히 열렬한 팬인 20대 직원은 BTS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너무 즐거워요. 해외에 거주, 서양 음악만 듣고 온 인생. 아이돌 따위 관심 없음. 작년 스파티파이에서 히트곡 재생 목록에 다이너마이트가 흘러오고 또 새로운 보이 그룹인가. 하지만 발음이 미국인 아닌데 라고 감상. 오랫동안 랭크 있어 어느새 콧노래를 하고 있는 나. 그 곡이 BTS 것임을 알고 흥미롭게 뮤비를 봤어. 그때 충격이라면 이 글쓴이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지. 내 경우는 지민이었어. 멍 때리면서 마음을 빼앗겨버렸지. 이름 확인하고 얼굴을 알게 될 때는 너무 늦어버렸어. 많은 아미들이 체험해버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이나 퍼포먼스뿐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 쫓아다니고 싶은 이상한 그룹이죠. 아이돌 콘서트에 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BTS는 평생 응원하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문득 미국 TV 프로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추는 코기 모습에 반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그 열기가 생생해요. 처음 솔직히 이 형 어디가 인기일까 생각했던 멤버들도 모두 다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요.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나 원폭 티셔츠 건도 들어봤고 역사나 정치적인 것을 생각하면 복잡한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들의 매력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일찍 팬으로 있고 싶었고 화양연화 때 만나고 싶었어요. 사인회나 라이브도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부인 안에도 빠져들어 급기야 아미까지 갔어요. 압도적인 퍼포먼스 있잖아요. 정말 개그도 잘하고 노력을 거듭해 여기까지 온 고생한 그룹. 그래미는 못 잡았지만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오겠죠. 본인들은 절대 말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병역도 면제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미소라, 히바리 씨의 팬 경력 62년입니다만 그들이 제 세계를 넓혀주어서 고맙게 생각해요. 화장과 티셔츠를 자주 논란이 되지만요. 가부키나 무대를 보는 것에 익숙한 저에게는 표현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록밴드 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티셔츠도 우리 연령대는 원폭과 연결시키지만 손자 세대인 그들이 의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니스 애들도 못 모르고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기 장사하는 그들이 스스로 적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 발언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악에는 연령, 성별, 국경에 관계없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뜻하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미 되기 전 케이팝이나 드라마도 그렇고 오히려 혐한이었어. 윤사마나 근장에 빠진 할머니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어느 때라면 평소에 보지 않던 NHK 방송에서 BTS를 특집으로 거기서 그들을 처음 봤죠. 녹화한 프로를 지금 보면 지금만큼 멋짐은 없지만 그때는 완전 쫄았었죠. 멋있게 말하자면 이제야 만날 타이밍이 왔구나 멋대로 생각했습니다. 난 남자인데 봄날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갑자기 눈물이 났어. 특히 지민의 노래는 너무 특이해. 알면 알수록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그룹. 저는 이 기자 언니의 부모님 세대예요. 인생도 아미도 꽤 길어요. 긴 인생에 처음으로 팬클럽에 가입했어요. 내가 최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틱톡에서 90세 열렬한 아미가 오셔서 난 아직 멀었네요. 하하. 유감스럽게도 라이브 추첨에 빠져서 아직도 라이브로는 그분들을 못 만나봤지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라이브를 보고 싶어. 나의 K-팝 경력은 10년 이상 전에 보아나 동방신기부터입니다만 이렇게 빠져버린 건 BTS가 처음입니다. 그들은 알면 알수록 푹 빠져버리는 매력이죠. 앞으로 한국어도 공부하고 전염병이 끝나면 한국에도 꼭 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네요. 저도 한국어 공부 중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보고 있었지만 공부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 노래를 듣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지고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만으로 내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알레르기였거든요. 한국산이라고 쓰인 식품이라도 외면했죠. 드라마도 영화도 음악도 스포츠도 한국에는 지고 싶지 않아. 이런 거. 그런 나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BTS 늪에 감쪽같이 빠져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어떻게 된 거야? BTS는 뭔가 싫은 일이 있어도 잊게 해주고 웃는 얼굴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요즘 악플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댓글만 보면 눈에 띄는 느낌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응원 댓글이 많아서 기뻐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응원 댓글이 상당히 늘었어요. 분명 신규 팬들도 상당히 많아진 게 아닐까요? 말씀대로 저도 좋아하면서 거의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정신 차리면 항상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답니다. 제 어머니는 어느 쪽이냐 하면 혐한이시고 제가 오랜 세월 방탄소년단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도 돈 낭비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썼으면 좋겠는데 라고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10월 온라인 공연 꼭 큰 TV로 시청하고 싶어 억지로 거실에서 보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이 춤을 추는 대단한 아이는 누구냐고. 그 뒤로는 유튜브 등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BTS를 쫓아다니며 곡이 나오면 몸이 절로 춤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엄마와 방탄소년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환갑이신 어머니가 즐거워 보여서 저도 매일 즐거워요. 지민이의 춤 덕분. 제가 그 부모 세대입니다. 딸이 정신없이 몇 년 전 티셔츠 문제를 겪었을 때 시골에서 그렇게까지 봄에 가는 거야? 라고 비판하거나 어쨌든 저쪽 나라라는 것만으로 좋아할 수 없었죠. 그때마다 다른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화를 내지도 않고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멤버들을 외우거나 추천곡부터 핸드폰에 넣어서 듣고 있어요. 말과 같은 곡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이건 누구지라고 이름을 맞추거나 이제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면 딸과 돔 공연에 가고 싶어요. 저도 태태에 빠진 아라포입니다. 지금까지 K-팝이나 한류 드라마를 본 적조차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매일매일의 즐거움이 동영상 보기도 화랑 보기도 BTS가 힐링이 되고 있어요. 하하하 또 솔로곡이 좋더군요. 점점 태태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제 딸들도 제가 보고 있기에 태태 팬이 됐습니다. 언젠가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BTS를 보고 싶어요. 이 기사에 공감밖에 없어요. 저도 가족이 한국에 대해 혐오감을 갖는 가정에서 자랐고 별로 저는 그런 감정을 갖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한국 사람의 열렬한 팬이 되는 것은 어딘가 꺼림칙했죠. 과거에 카라나 동방신기가 유행했을 때도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좋아할 수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BTS에 관해서는 더 이상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어. 다이너마이트 뮤비를 무심히 본 것이 그 시작인데 거기서부터는 멤버들의 이름, 성격, 온갖 곡, 콘텐츠를 뒤지는 날들. 그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어린 아들들도 푹 빠지고 남편도 끼어안이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그들의 열심히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곳이나 성실함에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아들들도 본받고 전 딸의 영향으로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BTS에게 푹 빠져 있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3대나 JSB를 좋아했고 곡도 3대째만 듣다가 딸이 듣는 거 보고 BTS도 은근히 보다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 매일매일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밝은 제이홉의 성격을 너무 좋아해요.